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3월을 맞이하자 미국의 여러 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등 경제활동 재개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며 이런 조치에 경고음을 울리는 등 방역 수치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43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면서 역대 최장기간 순매도 랠리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연기금의 코스피 순매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주가 급등에 따른 리밸런싱 재조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4, 4분기 산업대출금이 27조 7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지난 분기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이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그룹이 드론 전문 스타트업 어썸텍을 인수하면서 국내 드론 시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1세대 토종 드론 전문 제조기업 순돌이 드론에도 지분 투자를 진행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은 오히려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장 초반의 변동성을 극복하고 현재 양시장 강보합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업종에 있어서도 상승의 힘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특히 운수 그리고 유통 쪽으로도 힘이 좋습니다. 또 수소산업에 있어서 5대 기업이 협력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라는 소식에 오늘 수소 테마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 그리고 다양한 테마에서 강세가 고르게 나타나는 오늘 장입니다. 분위기 좋은데요. 네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이슈 먼저 알아봐야겠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2월 동안에는 국채금리에 대한 이런 이슈 속에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월 증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2월 시장 다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수급은 안 좋았습니다. 개인이 사고 있었으니까 수급은 개인의 힘을 따라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시장 자체가 그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썩 좋다고 표현하기도 힘든 상황들이었는데요. 그와 함께 이제 글로벌 증시와 함께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일단 첫 번째로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왜냐하면 금리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치주와 그리고 성장주가 좀 나뉘는 측면 쪽에서 전통산업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 쪽을 보는 전통주가 그나마 나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2월 중순 이후부터는 모두 다 시장이 재미가 없었다. 어느 정도 금리 상승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좀 떨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특히 2월 말 때 흐름들과 최근의 동향을 같이 지켜봤을 때 약간 중국 시장의 동향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많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쪽도 같이 글로벌 증시에서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또 지켜보게 되면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지수와 그리고 또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도로 진행을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그냥 어떤 변동성은 컸지만 재미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우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개인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의 수급과 관련된 유동성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살짝 점검을 해보게 되면 고객 예탁금과 시중잔고 추이를 봤었을 때 그동안까지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시장의 강세, 지수의 강세와 고객 예탁금의 증가 그리고 신용잔고도 같이 늘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초부터 1월달 이후부터 약간 바뀌고 있는 게
시장이 좀 재미가 없고 변화가 정체 또는 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쪽에서 신용잔고는 계속 들어가다가 이제 약간 이제 뭐 반대 매매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다 보니까 신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었고요. 그와 함께 고객예탁금은 지수의 정체 속에서 좀 어떤 갈 길을 못 찾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좀 유출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최근 기사에서는 은행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재미없어서 은행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약간 예탁금의 동향이 좀 정체가되고 힘이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탁금은 65조대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알던 수준과는 여전히 빵빵한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서 고객예탁금의 정체를 가지고 어떤 개인의 어떤 매수세가 좀 위축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관심은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상황들이 최근에 보여줬던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의 동향을 봤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2019년도 특히 그때 약간 이제 금리 저금리 기조가 약간 벗어나기 시작했던 때 흐름을 보게 되면 그때는 2.5%대도 이상으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단순한 어떤 금리 수준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그동안 저금리를 계속 유도를 하고 강하게 어떤 연준의 입장이 반영되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낮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서서히 금리가 올라온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과거 수준과 함께 봤었을 때 회복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작년에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나왔던 수준을 넘어가기 위한 저항선을 보게 되면 약 한 1.5에서 2.0 사이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나오는 경제적인 변화가 돌아왔다라고 보여지기 전까지는 그 이상으로 돌아가기는 금리가 너무 오버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쪽도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대표적인 실업률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먼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연준에서 변화가 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제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어떤 우려감에 크게 작용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나 달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와 인덱스를 보게 되면 한 91대와 90 사이에서 여전히 좀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직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경기부양책이 시행이 돼서 또 추가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커지는 쪽으로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국면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달러화 측면들도 수급과 관련된 쪽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면 업종별로 봤을 때 투자자별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운수장비에 여전히 한 3개월째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의 수출 동향을 봤었을 때 주도주를 매수로 한다.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권역에서 강하게 매수하는 거는 타이밍상으로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분할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살짝 조언을 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밖에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는 팔아도 금융업과 화학업 쪽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업 쪽은 또 2차 전지도 들어가게 있겠지만은 최근에 화학주들 흐름들이 나쁘지 않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는 철강금속 쪽을 매수를 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그 밖에 또 자세하게 보게 되면 섬유의복 쪽도 매수를 하는 쪽에서 오늘 주가 나쁘지 않죠. 또 유통주도 오늘 주가 괜찮은데 살짝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런 쪽의 변화들은 섹터별로도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2월 달에 어떤 종목을 찾느냐라고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는 지금 LG화학, SK하이닉스가 눈에 띄고요. 대표적인 화학 그리고 반도체 쪽이죠. 그런데 간혹 들어서 지금 SK바이오팜이나 셀트리온 그리고 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쪽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어떤 인덱스 매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어떤 제약 바이오주가 추세적으로 변화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쪽에서 좀 주의는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포스코도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는 종목 쪽에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고, 그밖에 HMM 이런 종목들 눈에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와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밖에 솔브레인 그리고 또 넥스틴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 또 던 H홀딩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의류 쪽의 브랜드를 갖춘 회사들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도 눈에 띄는데, 여기서 그래도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HMM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도 올해 실적 나오는 것 대비해서는 PR 3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은 높은데 재무 구조는 하나의 숙제겠죠. 그밖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매수자가 들어오는데 또 하나의 쇼티지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K-팝의 인기는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JYP한테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 쪽에서 동향을 살펴봤을 때 기관은 경기민감주 쪽의 포진이 상당히 큽니다. S-오일, 정유, 그리고 롯데케미칼, 화학, 그리고 OCI는 화학, 태양광 같이 되어 있고요. 포스코 철강,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쪽도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 그리고 또 솔브레인도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네요. 그와 함께 나오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또 소부장 쪽 챙기고 있는 상황 쪽에서 SFA, 덕산네오룩스 모두 다 OLED 쪽이죠. 이쪽도 관심이 크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전부터 관심이 높았었는데 오늘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패션과 패션이 한 매출의 75%, 화장품이 25%다 보니까 그만큼 낙폭이 컸고 회복이 된다는 관점 쪽에서 두 가지를 겸비한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와 함께 또 말씀드렸던 OLED는 하반기에서도 삼성이 투자가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OLED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의 드라이브가 걸린다는 관점 쪽에서 SFA, 덕산네오룩스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다 디오 같은 경우도 기관이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데 요즘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한 이런 치과 관련된 쪽에 작년 실적 좋았고 올해도 회복된다 이런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 섹터인 만큼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월의 수급 동향까지 자세하게 또 종목별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국채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3월에는 조금 더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객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수급 주체들 외국인은 양매도,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다라는 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은 시장 양매도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HMM,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EM텍, 셀트리온제약, AP시스템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 시장에선 기아차, 셀트리온, KB금융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 코스닥 시장에선 레고캠 바이오, 테스, 에코프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수세도 그렇고요. 상승하는 모습도 고르게 업종별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소비 관련주 강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다른 말로는 다시 한번 텍트 관련주에 대한 관심으로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좀 방향성 여전히 탐색하고 있는 가운데 장 후반 들어서 시장 상승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테마라든가 이슈에 따른 장세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그래도 전체적으로 가장 부각되는 요인, 이 소비 관련주들의 강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요인이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이런 상승을 이끌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그 두 번째는 이 쿠팡의 미국 상장이 오는 3월 11일로 예정이 되었다라는 언론 보도 등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이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수요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이 더해지면서 이 소비재라든가 유통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오늘 관련주들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시장 성격상 이 최근 불안한 투자 심리 등이 더해지면서 이 방어주 성격의 유통주들에 대한 매수세도 유입되는 측면 등도 강세 요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쿠팡의 미국 상장이 가시화되는 모습인데 이 언론 보도상으로 이 쿠팡의 공모가 산정 오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이르면 오는 11일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쿠팡 관련주들 흥국 F&B라든가 다날 등의 상승세 등과 더불어서 이 국내 유통업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역시도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경기 회복 기대감, 쿠팡 기대감 등이 결합되면서 국내 대표격 기업들인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등 전통 유통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는 전통 유통주들의 강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배빙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두산퓨얼셀, 이마트, 선희시스템입니다. 먼저 두산퓨얼셀입니다. 두산퓨얼셀 현재 6.10% 상승한 5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확산에 따른 기대감에 두산퓨얼셀 주가 급등세 보입니다. 어제 열린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SK와 현대차, 포스코, 한화, 효성 등의 기업들은 2030년까지 수소경제 전반에 4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수소기업으로 꼽히는 두산퓨얼셀의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두산퓨얼셀은 국내 1위 수소연료 전지 생산 업체입니다. 한 증권사는 두산퓨얼셀은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료전지 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선박용 연료전지 등 신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매출 5,264억 원을 거둔 뒤 외형 성장을 거듭해서 2023년에는 매출 1조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두산퓨얼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현재 7.62% 상승한 1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통 관련 섹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마트의 주가가 3일 연속 상승세 보이는데요.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유통업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과 네이버와 협력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을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쿠팡은 오는 11일 나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와 이마트의 협력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점 역시 상승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이마트는 SSG닷컴을 운영 중이고 네이버는 강력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두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에 나설지를 두고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SK 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승인 소식도 그 상승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선희시스템입니다. 네, 선희시스템 현재 29.93% 상승한 17,80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메타버스 관련주 선희시스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314조 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세대를 넘어서 디지털 영역에서 펼쳐지는 초월적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인터넷의 다음 버전으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종착점으로 메타버스를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모임이 힘들어지면서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한 또 하나의 생활권이 이루어지며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희시스템은 OLED 디스플레이용 장비 제조 업체인데요. AR,
VR이 주도할 미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착 장비 기술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주요 AR, VR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대부분이 이 선익 시스템 장비를 사용하면서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익 시스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차이나 스타 클래스입니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 보니까 1%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양회를 앞두고서 이렇게 시장이 좀 상승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양회에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과연 제시를 할 것인가? 제시를 안 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전장의 상승세를 이어서 지금 오후장에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조금씩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중국 시장에 좀 안 좋은 이야기 나왔죠. 좀 좋은 이야기를 해도 좀 시장이 좋게 좀 갈듯 말듯 하고 있는데, 어제 중국의 권수칭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이 글로벌 시장에 버블이 있다 하면서 중국 내의 자본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자본 유입을 관리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냥 좋지가 않았는데,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양해를 좀 앞두고 좀 상승이 나오는데, 이번 양해에서는 아마 목표치를 어느 정도 발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위기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성과를 좀 가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부동산을 이제 규제하는 쪽으로 가면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은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수준에서의 그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니까 부동산 쪽에 이제 규제를 하되 지나치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경제 회복에 좀 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규제를 좀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투자 심리를 이축시키는 그런 발언보다는 살짝 좀 안화가 되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오늘 좀 중국 시장에도 좋은 결과를 좀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월 차이신 서비스 구매자 구매 관리자 지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51.5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기준선을 이제 50을 잡고 이제 그 52 위에 있냐, 있지 않느냐, 밑에 아래 있냐인데 이번에 이제 50이 뒤돌았지만은 지난해 12월 이후에 지금 3개월 연속 좀 하락세를 좀 보이는 게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오늘 그것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그건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민은행 쪽에서의 100억 이하는 규모의 7일물 역한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을 한 부분, 약간의 공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외국인 쪽에서 약 한 55억 이하의 좀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정말 잘 넘기다 보니까 GDP 이제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한 70% 정도 지금 돌파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뒤에는 중국이 세계 경제 1위가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90년도에는 6%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70% 갔으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조금 더 계속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계속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출연해서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까지는 상승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 오늘이 참 중요한 자리였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다시 잡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추세가 꺾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추세 꺾이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국 종목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바닥주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나오는데 가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 종목들이 좀 주도를 하면서 가는 시장이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순환이 되면서 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 시장에 실적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좀 있으니까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기술적으로 봐도 좀 상해 지수로 기준으로 했을 때 5,178.19포인트까지는 큰 저항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추세선을 지켜보면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의 동향이 어제와 또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 잘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장, 오후장에는 또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종목은 실질 전기 모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코드 번호는 002664 심천 A주 성강통이 되겠는데 전기 모터하고 거기에 있는 핵심 부품들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제조까지 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 모터가 핵심인 회사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 전기 모터가 어디에 이제 사용이 되냐? 자동차, 발전기, 그다음에 뭐 조립품, 그다음에 마이크로 및 특수 모터라든가,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 쪽,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쪽, 전동 공구 등 그리고 자동차 가변 밸브 타이밍에도 이 모터가 적용이 되는 걸 보니까 뭐 자동차라든가 전동구, 그다음에 마이크로, 엘리베이터 등 다양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은 뭐 자동차하고도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전기차라든가 전기 자전거 이쪽으로 해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독일의 보쉬라든가 프랑스의 발레오 등 글로벌 유명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 아무래도 모터 이런 것들이 되겠다 보니까 드론하고도 관련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중국 민간 항공국 쪽에서 이제 드론 배송으로 인해서의 본격적으로 시범을 운영을 하겠다면서 지역을 지금 확대하는 그 계획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서 계속해서 감추고 있었는데 이게 2017년도에 부대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이 신장 지역에 드론 부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론이라는 게 군사적으로도 많이 좀 활용이 되니까 그래서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드론이 그 외에도 다양하게 좀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이제 실적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조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지난해 뭐 대부분의 뭐 회사들이 다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을 좀 보였는데, 자, 보시면은 지난해 오히려 감소는 하지 않았어요. 매출액이 2019년보다 더 좋게 나왔고, 또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좋아질 것으로, 그러니까 매출액이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좀 집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보시면은 바닥에 있는데 좀 매출이 잘 나와주고 있고, 재무구조도 괜찮은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금 힘을 좀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그렇게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바닥권에서의 주가가 좀 잡혀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뭐 매수가를 12.91 이하로 좀 말씀드렸는데 현재 뭐 12.85 이하인데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수 타임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걸 환산을 하면은 2242원이 되겠고, 목표는 이 정도 가격대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28 이하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환산하면은 2653원이 되겠고, 손절 라인은 12.34 이하, 환산하면 2143원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은 실질 전기 모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하니까요. 더 자세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채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월 한 달 동안 좀 힘들었는데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이제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2월이 지나갔고요. 이제 3월에는 또 통화정책회의 등의 일정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긍정적인 변곡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기 말이니까 이번 회의는 또 점도표도 나타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정책 지속을 요구하는 현대 시장의 모습에 그 자체가 주는 점도표 그 자체가 주는 중기적인 영향도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정책이 지속이 될 것인가 그것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정책이 지속돼야지 안정이 될 텐데 왜 정책이 지속될 것인가 이걸 따져보려고 한다면 지금 경제 흐름이 패드가 계획하고 예고하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소에서 내보냈었던 자료가 틀렸을 뿐이지 지금 흐름은 긍정적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1월의 PCE 지표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조차도 예상보다 좀 덜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과열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에너지나 농식품을 제외한 수치, 그다음 푸른색 선은요. 아직 정상화 국면, 그러니까 오렌지 박스로 표시한 왼쪽의 박스보다 좀 약간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화 국면 진입 좀 전이고요. 저는 이게 좀 저쪽에 많이 갖다 붙일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다만 빨간색 선요. 이것은 벌써 이미 진입을 하고 있죠. 그만큼 에너지나 농산물 쪽 시세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쪽은 아직 과열 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지표를 놓고 봤을 때 패드가 연초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한 2, 3개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이 시간에 이 표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패드의 전망치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다들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원래 예상치는 지금 정도까지의 모습이 4월 이후에서 7월 정도까지 회복이 저렇게 빠르게 나타나면서 2%까지 근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패드가 예고를 해왔었는데 그것보다는 시기적으로는 좀 빠르지만 절대 수치상으로는 과열을 논할 상태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열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패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회복 속도가 자신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오히려 늦은 속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려감은 한순간에 반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3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동성 공급이 자산 가격 상승 만들고요. 부의 효과 만들어서 소비 진작시키고 투자 확대시키고 그것이 고용까지 확대되는 게 패드의 목표죠. 지금 소비가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이제 중간 단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석적으로 따지면 경기가 개선돼서 기업이 투자하고 그래서 고용이 개선돼서 소비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저 소비 지표가 올라오는 것이 사이클상 마무리 단계로 돼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투자자가 과거 전통적인 흐름으로 인식하면서 기계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려감의 표현이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채권 시장에서 노골적으로 패드에 대해서 뭘 해달라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 통화정책회의가 11일이고 제가 FOMC 회의가 18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쪽 이전에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늦어도 이때쯤 되면은 패드가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 적절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변화 없는 것이 정책의 지속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 이전에 한 일주일간은 보통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 중에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그럴 코멘트도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서 이런 정책의 뭔가 연장선상 그리고 언급이 없음이 시장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망감을 혹시 시장에 주게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화정책회의에 기대감을 가졌는데 실제로 보면은 뭐 별거 없네 그러고서 또 실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각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이번 주에는 리치먼드 페드의 톰 바킨 총재가 한마디 하셨는데 짧지만 굵은 표현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의 코멘트가 좀 짧게 외신이 아니죠. 트위터로 날린 그런 모습인데 현재 수준의 금리에서 아틀란타 페드 권역의 사업가들 중에서 그들의 투자에 대해서 금리 때문에 위축되는 그런 조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현재 상황을 아주 명확하고 짧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걱정을 왜 하느냐 이런 것이죠. 아무도 실물 경기에 우려감을 표하는 사업가는 없다. 금리가 높아서 사업 못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까지 4일째 미 국채 선물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월의 금리 상승은 왜 그렇다면 올라갔고 국채 발행 이후 4일 연속 왜 올라가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급증했었던 국채 공급 일정에 따른 채권 시장의 수급 불안이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단기 불안의 핵심 요소로는 오히려 수급 불안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중장기물에 대해서 매수 정책을 좀 펴달라 하고 어제 희망사항인데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뭐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 쪽에서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시그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에서도 그렇고 시장 내부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시장은 그동안 연준보다 예측을 잘못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연준에게 틀렸었던 정책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예상이 틀린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자료도 제가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우 에스티메이트 그 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틀란타 페드에서 주간 단격으로 GDP 예상치를 계속 뽑고 있는 그런 것인데 아래쪽에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그 선이 민간 리서치 쪽에서 내보내는 그런 자료의 평균값이고 위에 녹색 선이 이제 페드에서 뽑는 그 선입니다. 아틀란타 페드에서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쭉 올라가는 모습, 저걸 봤을 때 아까 PCPI 지표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민간 리서치에서 봤을 때하고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민간 리서치하고 좀 다르게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페드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민간 쪽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현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확한 분석 때문에 스스로 이런 문제를 기인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예상보다 그러니까 민간 리서치나 민간 IB들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에 시장 스스로 왜곡되는 그런 해석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까지도 말씀을 드렸듯이 페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페드의 예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금 경제 회복을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쪽의 수준과 금리의 예측치에 대해서 겁낼 필요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표의 이런 회복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 아까 보신 그 GDP 흐름을 놓고 보면은 쭉 올라간 다음에 이제 옆으로 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러한 속도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과열이 맞죠. 하지만 빠르게 회복한 다음에 옆으로 기기 시작한다면은 스테디하게 경기 회복이 올라간다라는 뜻이고 그게 바로 평균 목표 관리대에 근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펀드멘탈 요인의 부정적 요인은 지금 과열로 걱정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번 주에 지난 2월에 줬었던 그런 악영향보다 실질적인 악영향은 훨씬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채권 수급 쪽의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계속 간헐적으로 노이즈를 반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월별로 계속 발행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2월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노이즈가 있어도 좀 적을 수가 있겠고, 다만 3월 쪽에서 발행되는 물량은 아직도 대기 중이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노이즈는 우리가 약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월보다는 그래도 변동성에 대한 그런 조정이나 어떤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대응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 시장에 대해서 조정 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예, 조정은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 회복의 속도가 지속되고 있고 금리는 또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지난번에 움직였었던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경기 회복이 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향후의 움직임은 둔해질 것입니다. 다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3년물, 10년물, 30년물 아주 중요한 국채 공급 일정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수급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눈의 표로 말씀을 드렸지만 3월 증액 규모는 2월에 한 8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강도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중에 절반 정도가 FOMC 회의 전후의 일정이기 때문에 패드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FOMC 회의 직전 전후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담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향후 4월에는 완화가 더 많이 됩니다. 2분기 전체 물량 부담이 1분기보다 훨씬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 증가 물량이 분기 총액이 950억 달러에 그쳐서 1분기 1조 1270억 달러에 비교하면 8%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확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단기물은 6천억 불이나 줄어들고 중장기물이 7,100억 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중장기물 좀 매수해 주세요라고들 시장에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 미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희망사항이 현실화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기물 쪽에서 줄어든 것이 중장기물 매수하는 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고, 전체적인 물량에 있어서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월 FOMC 회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4월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그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4월보다는 지금 여태까지 2월 넘어서 지금 3월 초까지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 3개월 동안 지나친 이 조정이 어느 정도 강세를 만들 수 있는 기간 조정이 됐고, 향후에 강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을 우리가 3월 FOMC 회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월이 변곡점이다. 그리고 4월에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또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는요,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 한 가지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네, 도너 리포트 누적 수익률 363.7%로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작년 7월 8일부터 시행 중이고요. 러셀이 12.7%, 로보스타가 26.4% 목표가 달성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다음 보시면요. 덱스터가 15.9%, 오스템이 0.9%, 네이버가 17.7%, SNK가 15.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세우글로벌이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5.1% 손실 내고 지금 총 누적 수익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 메디포스트, 광전자, IHQ, TS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4종목 담겨 있고요. 세우글로벌은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손실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AS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우글로벌도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서 아무래도 포트에서 제외된 부분도 있고요. 한 종목씩 차분히 좀 AS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오늘 손절 나간 세우글로벌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우글로벌 이제 홍종욱 관련주로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지금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대량으로 터지면서 만들어진 장대 양봉의 기준점을 6,300원 정도 수익 관점으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격대까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최근에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갔던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돌파하고 시세에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 이제 상승세의 한 중심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뭐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뭐 흐름을 봐서 추세 전환 이후 매수를 하셔도 좋겠고요. 스윙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내릴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담아가시는 전략으로 올려서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래 받쳐두고 최대한 싸게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대선까지는 시간이 좀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앞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부분에서의 이제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털려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조정이 불가피했던 모양입니다.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좀 강하게 주고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당일 시세를 한번 주고 시장 영향으로 그냥 밀려버리고 하는 흐름으로 계속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봉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보시면 세기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변곡 부분에서 다시 한번 뭐 방향을 위로 돌려주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또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진 종목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니까 혹시나 손절을 못하시고 보유 중이신 분들은 반등 나와서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 뭐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디포스트 반등 흐름 조금 나와주고 있죠. 어저께 그 전체적인 흐름상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길게 달아주고 121선 부근에서 그리고 전저점 부근,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돌파했던 33,500원대 이 저항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어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는데요. 괜찮은 흐름인 것 같은데 시가부터 좀 하락시킨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오늘 영망치 모양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다고 하면 이 저점 구간에서의 흐름상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추세를 전환을 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 17일 이후에 5일선 아래에서 계속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5일 이평선 위로 내일쯤은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돌파한 자리에서 이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뭐 살짝 이탈시켰다가 회복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루 정도는 이탈시켜도 바로 반등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현재 상황으로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면 뭐 한 21선 정도, 37,500원 정도까지의 반등 흐름 예상이 되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뭐 신규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괜찮다. 매수 관점으로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디포스트는 조금 호흡을 길게 하시고 이번에 이제 시장 흐름이 다시 상승으로 반전된다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전자인데요. 지금 매수가 위로 꽤나 수익이 괜찮게 나왔다가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추세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대 하단에서 이렇게 돌림이 나오는 시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제가 메디포스트 설명을 드리면서 5일 이평선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하면 추세 전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광전자는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5일 이평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눌림 주고 다시 오르는 그런 형태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의 추세대 상승은 계속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IHQ인데요. 인수합병이 됐죠. 회사 매각이 됐습니다. 딜라이브 매각 이슈가 나왔는데 요거보다는 시세 좀 더 나와주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재료 소멸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정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1860원대 저항 구간 돌파하고 움직이다가 지금 밀려 내려왔어요. 다시 아래꼬리를 잡아주는데 요거는 뭐 한 2, 3일 내로 다시 1950원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지켜보고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한번 컨텐츠 관련주로서 한번 가져가보는 전략 괜찮지 싶습니다. 자,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인데요. 크랩톤 관련해서 배틀그라운드 상장 이슈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인데 5월달에 이제 IPO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아니면 늦어지면 6, 7월이니까 그 전에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어저께 장이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고 오늘은 자연스럽게 눌림이 만들어질 구간인데 보시면 양봉으로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대해서 AS 받아봤습니다. 포트에서 제외되더라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시세 분출 기다리는 종목도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이지연 위원님, 최충성 위원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